안녕하세요. 썰처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인천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.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무역 쪽 관련하여 일을 하였으나 아이를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 단절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안타까워하던 중 지인이 하던 사업을 종료하고 이민을 가신다고 하여 저에게 대신해서 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. 너무 좋은 기회인 걸 알기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얼마 정도의 인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. 먼저 남편에게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남편은 일을 다시 시작하면 아이의 등하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집과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님께 말씀해보자고 말했습니다. 우선 남편은 좋다고 이야기해서 들뜬 마음으로 시댁에 방문했습니다. 다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아버님은 그래, 요즘 같은 시기에는 둘이 벌어야지 잘 생각했다.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니? 라며 물으셨습니다. 좋은 기회가 생겨 그 사업을 인수할까 고민이라고 대답하니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. 괜히 집안만 말아먹지? 라며 말씀하셨습니다. 원래 제가 하던 일인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. 잘할 자신도 있고요. 라고 대답했습니다.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너가 못할 것 같다는 건 아니야. 대신 너 사업에 투자는 못 해준다. 그리고 우리 아들 돈 10원도 쓸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해라. 그럼 해도 좋아.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투자금 관련해선 남편에게 아직 말도 못한 상태였습니다. 저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 자리에서는 우선 알겠다고 했고 혼자 끙끙대며 고민했습니다. 투자금을 어디서 빌려오지 생각하던 중 친구가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그 덕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친구의 돈으로 하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.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려니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못하는 모습은 죽어도 보여주기 싫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. 6개월간은 정신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수익도 점차 늘어났습니다.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전화하시어 너는 엄마라는 애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? 네 사업만 중요하고 애는 안중에도 없니? 라며 말씀하셨습니다.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 애가 학교에서 준비물을 잘못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했습니다. 애 준비물과 숙제는 남편이 봐주기로 약속했어요. 남편한테 말할게요. 라고 답하니 남자가 일하는데 어째 하나하나 챙겨. 애는 엄마가 챙겨줘야지. 라며 말씀하셨습니다. 어머님, 애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요. 저희 가족도 규칙이 있어요. 규칙은 저희가 정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.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말했고 남편은 본인이 잘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렇게 잘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며칠 뒤 이번에는 아버님이 연락 왔습니다. 사업이 얼마나 잘 되길래 집안일은 나 몰라라냐? 라며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씀하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라고 하니 내일 제사인 것 뻔히 알면 장도 보고 음식 미리 좀 해놔야지. 너 지금 뭐하냐?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제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원래부터 하루 전날에 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. 아버님 저희 전날 가서 하지 않고 당일날 가서 했잖아요. 그리고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. 이번 제사는 일 때문에 오전에 같이 도와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전이랑 나물은 제가 미리 해놓고 당일 밤에 가져갈게요. 라고 답했습니다. 여자가 사업한다 할 때부터 내가 시원치 않았다. 집안 행사는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. 라며 화냈습니다. 아버님, 제가 제사에 참석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어머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음식 준비도 나눠서 해가기로 했는데 왜 이해 못 해주세요. 그리고 억울하네요. 저는 일도 하고 요리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? 라고 말하니 여자랑 남자랑 같니?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제사 참석할 생각 없어요. 제가 노력하는 만큼 아버님도 배려를 해주셔야죠. 라고 말하니 말문이 막히셨는지 돈 좀 번다고 아주 시아버지를 우습게 아는구나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.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싶었고 내일 제사로 인해 일찍 퇴근해야 돼서 야근을 했습니다. 힘들었지만 제사를 위해 전과 나물을 하고 있었습니다. 남편은 회식을 했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오자마자 술 안주 해주는 거냐는 말의 순간 짜증이 확 났습니다. 본인 집 제사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전전긍긍해서 이러고 있나 한심했습니다. 남편을 향해 내일 제사잖아. 누구는 지금 놀 줄 몰라서 야근까지 하고 와서 음식 준비하는 줄 알아?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이런 날은 일찍 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? 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은 반성은커녕
원래 제사 음식은 자기가 혼자 했잖아.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? 하며 말하더군요. 시댁에서 한 소리 들은 것도 화나는데 남편의 태도를 보니 화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. 다음 날 어제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꾹 참고 제사를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. 어제의 잘못을 아는지 남편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. 그렇게 음식 준비한 걸 하나 둘씩 차리는데 아버님은 주방으로 오시더니 전날에 해서 그런가? 나물이랑 전이 다 맛대가리가 없어 보이네.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?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. 기껏 열심히 해서 가져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고 어머님은 너 뭐 안 좋은 일 있니?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니요. 그래도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버님 마음에 안 드셔 하시는 것 같아서요. 라고 대답했습니다. 어머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니 네가 이해해라 말했습니다. 그렇게 제사를 잘 마무리했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버님은 그래서 너 사업하는 건 수익은 좀 나고 있냐? 라고 물으셨고 예, 노력한 만큼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. 라고 답했습니다. 그래서 너가 요즘 집안 행사에 대충 했구나. 돈이 좋아서? 빈정대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건 아니에요. 저 일도 집안일도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. 라고 말하니 옆에 있던 어머님은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? 돈 좀 잘 벌면 용돈 좀 올려주고 해야지. 입을 싹 닦니?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. 눈치 없는 남편은 엄마, 이 사람네 회사 엄청나. 이번 연도에 연매출 10억 달성했어. 장난 아니지.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. 뭐 10억? 아니 너 웃기다. 그렇게 벌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. 용돈 정도만 버는 줄 알았더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니? 혼자 잘 먹고 잘 살다니요. 말씀이 심하시네요. 그래? 그럼 네 말 증명해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건물 하나 해줘라. 10억이면 그 정도는 껌이지? 솔직히 너가 사업 성공한 것도 집에서 잘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. 라며 말씀하셨습니다. 어머님, 저 처음 사업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? 두 분이서 여자가 웬 사업이냐 하면서 우리 아들 돈 10원도 쓰지 말라면서요. 그래서 이 사람 돈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제 힘으로 가꾼 회사예요. 라고 대답했습니다. 투자는 안 해도 도와준 건 맞잖아. 라며 말씀하셨고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그건 너네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. 라며 힘을 보탰습니다. 두 분 다 너무하시네요. 저한테는 투자도 안 해주고 시댁 행사 안 챙기네 하시면서 면박 주시더니 잘 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시네요. 아니요. 전 이 사람한테 줄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. 그리고 어머니 힘드신데 저희 아이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.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남편은 집으로 와서 부모님이 매너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. 한 번 더 저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 준 카드도 모조리 뺏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랬더니 잘 이야기했는지 다시는 저에게 시댁 관련 일은 시키지 않고 제사도 알아서 준비할 테니 오기만 하라며 예전과는 180도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.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.